여러분, 천재들이 경고한다. 우리 경제에 경기 부진이 터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들의 말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천재라는 사람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그들이 한국개발을 제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은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정부 기관,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이 말입니다, 매월 경기에 대한 지표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지표는요, 3월 경제 동향인데 심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경기 부진이라는 말, 이 말은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은요 일반적으로 언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씁니다. 지난달에는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경기 부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의미의 둔화, 여기에 비하면 부진이라는 단어는 둔화보다도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결국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진단을 한 단계 더 올렸다, 둔화에서 부진으로 올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진이라는 말을 썼을 때가 2021년 4월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요 부진 속에, 부진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부진이라는 단어예요. 왜 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일반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단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순화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의 용어, 그냥 시장의 용어로 바꾸면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한국개발연구원, 이 천재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3월 경제 동향에서 지금 3월에 대한 것만 경기 부진,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2월에도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다고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요 물음표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물음표를 짓고 있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짓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부진이 계속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부진인 이유를 들었던 것을, 내용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요 경기 부진의 원인을 첫 번째, 여러분, 제조업 재고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에 제조업 재고율은 120%입니다. 우리가 유사 이래 가장 경제 대위기, 경제 국치라고 이야기했던 1998년 외환위기, 그때 7월에 말입니다, 제조업 재고율이 124.3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12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이야기죠. 위기라고. 이거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조업이 지금 굉장한 상황에 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 수출 중심인 대한민국에 제조업 재고율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게 수출도 안 되고요. 소매 판매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지금 위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예로 들은 것이 월별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수출보다가 말입니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3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거예요. 11월에 마이너스 2.1%죠. 12월에 마이너스 0.2%죠. 올 1월에 마이너스 2.1%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고 경기 부진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예를 들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이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려면 소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회복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조차도 말입니다. 민간 소비가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사실 보복 소비가 일어났었잖아요. 뭐 여러분도 2022년의 상황을 아실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추가 경정 예산 1차 추가 경정 예산 16조 9천억 풀고요. 2차 추가 경정 예산 62조 3천억을 풀으니까 보복 소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게 소비가 쉽게 살아나지 않겠는데 이 소비가 쉽게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징표를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결국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안해서 돈을 안 쓰게 됩니다. 실제 말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187.9를 나타냈지만 2022년 작년 12월을 보면 141.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 덜 떨어질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은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자 앞에 장사 없다예요. 결국은 이자가 세지니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비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도 덤덤합니다. 이게 리오프닝이 되고 나면 우리 경제가 확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측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별로다. 발틱 운임지수는 좀 올라간다. 발틱 운임지수라는 게 원자재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원자재의 이동은 분명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많은 횟수에 걸쳐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재는 들어가는데 수출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야지 완제품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한다는 게 많아지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수출이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국에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반제품이 우리 쪽에서 많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리오프닝 효과도 지금 별로 없다. 이렇게 되면 부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예요. 집값도 무너지고 그래서 쓸 돈이 없는데 가계부채도 전에 없이 많아집니다.
지금 전세 보전금을 포함해서 가계부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에 2,925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2,925조 3천억 원이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이야기할 때 여러분 1,860조 정도 이야기하죠. 1,860조. 그러면 전세보전금이 지금 1,000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전세보전금이 많으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다가 이자는 올라가니 거기에 대한 폭탄은 결국 말입니다.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국 대비해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가 전세보전금을 포함할 때는 전 세계 1등입니다. 156.8%예요. GDP 대비입니다. 156.8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05.8%입니다. 포함을 안 시켜도 그냥 1860조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105.8%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고가 많다. 소비를 안 한다. 수출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부채에 짓눌려서 소비를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소비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지금 천재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KDI의 학자들 이 천재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저는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1.6%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라는 수치도 여러분 사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1.6%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한다.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한 번도 1.6%를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문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이 연구한 경제 동향은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기일전해야 된다. 이게 뭐 정부도 당연하고요. 여야도 당연하게 위기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갈라진 대한민국 말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협치가 이루어져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재들이 이야기하는 경고 저는 경기 부진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경기 침체 심각하게 된다 이 말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게끔 모두가 협력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희망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좀 작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